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이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하는 이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님을 모시고 잠시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별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 대표님. 네. 그동안 좀 격조했죠? 네, 정신만 없었습니다. 노느라고? 아, 네. 노느라고 이렇게 얼굴도 시커멓게 타가지고 이게 얼굴 시커멓게 타니까 머리카락하고 경계선이 안 보여서 젊어졌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아니야. 얼굴 자세히 보면 이제 연식이 보이더라, 얼굴에. 아, 그런가요? 네, 얼굴에 연식이 보이더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 지나면서 형 뭐해 하면서 전화했던 네가 이제 몇 년 동안 연락을 왜 제대로 안 했냐. 그래서 아, 형 뭐 지나가다가 뭐 바빠서 그랬어요. 뭐 그러다가 보니까 전화 못 드려서 그랬더니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에너지가 그만큼 이제 고갈이 돼서 그래. 아. 그래서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점잖아지는 과정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 속내는 모르시고. 예. 네. 자, 먼저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얼마 전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여기 나와서 제1차 탄핵 세미나 법조인들의 탄핵 세미나 이제 전에 여기 나오고 그러고 네네. 나서 저희가 지방 돌아다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일을 뛰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1차 세미나, 2차 세미나를 6월 26일까지, 25일까지 해서 이제 법조인들이 위주가 된 1, 2차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고 그리고 이제 원래 1차 세미나 끝나고 옛날 탄핵 다이제스트처럼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이 법리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소책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1차에서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2차 세미나에서 이제 유정아 변호사님이 그 미흡했던 부분을 이제 발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편집 들어가고 요렇게 좀 정리가 돼서 탄핵 다이제스트처럼 그 일반 대중들이 막 뿌리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법조인들이 중심이 된 탄핵 문제를 짚는 세미나는 사실상 거의 처음이었죠? 네네. 한번 그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네. 네, 유정아 변호사님이시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요건 2회 세미나 부분이고 이제 변 대표는 그 태블 PC에 이제 한정해서 그다음에 우종찬 기자님, 대기자님 해서 이제 계속 재판을 기록해서 거기서 당신이 직접 다 취재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요 이제 세 분 변호사님 이제 최명섭 변호사님하고 그 이동환 변호사 요거 이제 법조인 11인이 이번 탄핵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11인이 큰 용기였죠. 그리고 이제 유정아 변호사님 이렇게 됐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최대 6회까지 네, 이렇게 이제 각 다방면에 있는 그래서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조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석좌 교수님하고도 지금 요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법조인들 사이에서 공론화가 이게 좀 이루어진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이게 정말 심각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어차피 지난 시간 어떻게 하겠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듭을 짚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일반 국민들도 공론화에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물꼬를 이번 이제 몇 년 동안 지쳤던 이러한 상황을 우리 법조인들이 좀 나서줌으로써 일반 국민들도 그게 동참하는 그러한 계기로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좀 과거 일로 이렇게 묻혀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묻혀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고요. 저번에 이제 우리 주필님 탄핵 다이제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책을 배포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몇만 권 뿌렸죠 그때. 네. 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주필님 이런 얘기했어요. 이 탄핵 다이제스트를 가지고 막 뿌리면서 총선 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길 또 그다음에 그 후보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총선 후보자들이 거기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었는데 이번 일도 이제 어쨌든 헌재에서 일어났던 그 죄가 된다라고 인정을 해서 탄핵을 내렸는데 탄핵 결정을 했는데 결국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대법원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오는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렇다면 이번 이제 대선 후보가 되었 그런 게 뭐가 있죠? 헌재는 형법적 판단을 하지 않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거기서 죄를 인정했던 게 헌재가 예, 거기서 이제 이러한 죄가 인정이 되므로 헌법 소유의 의지가 없다 했던 게 뭐냐면 2017년 그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선탄핵을 하고 후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7년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던 게 뭐냐면 최순실 즉 최서원에 대한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그걸 인정을 했고요. 그 최순실의 국정 개입. 네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네. 대기업의 이제 뇌물. 네, 기업의 압력을 행사해서. 네, 강요죄. 예, 저기 뭐 뇌물이 아니라 저기 뭐야 그 강요죄. 저기 그 K 미르 재단. 네네. 뭐 이런 걸 재단을 네네. 재단에 출연토록 했다. 네, 그다음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재산권 침해가 결국은 이제 뇌물죄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네. 이번 21년 이번 1월 달에 나온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그러니까 최서원의 국정농단이죠. 직권남용 이 부분과 대기업에 이제 강요했다. 이게 무죄가 되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이제 대기업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그 뇌물죄죠. 뇌물죄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심 재판이 끝나고 재판을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포기를 해서 바로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대법원을 넘어갔는데 네. 대법원에서 이 뇌물죄에 대해서 다시 재판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포기하고 냅두니까 이제 소위 말해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죄가 이제 인정되기가 쉽지 않으니 이걸 다시 논하라고 파기환송의 주문이 이걸 다시 재판을 네.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파기환송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재판에 뭐 서로 놓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들은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주문을 그 지키지 않고 그대로 다시 대법원에 넘긴 거예요. 네. 그리고 대법원은 좋고 나고 그냥 검사의 기각 기각한다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서로 핑퐁 게임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뇌물죄에 대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뇌물죄만 소위 말해서 인정이 돼가지고 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훗날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면은 이제 무죄가 될 수 무죄다라고 법조인들의 뭐 하여간 제 주변 법조인들 다 그러니까 여론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일반인들이 네네.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 흐름을 해가지고 이제 소책자로 좀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원고로 쓰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차기 정부가 네. 다음번 정부가 그게 뭐 최재형이 됐던 윤석열이 됐던 다음번 그 다음번 야권 대통령은 박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개해야 돼. 그리고 네. 변호인 측은 또 피고인 박 대통령 측은 재심 요구를 해야 돼요. 형사 네, 문제에 네. 대해서. 네. 그러면서 동시에 석방돼야 돼요. 네. 이 셋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네. 거의 동시에 앞뒤에. 그래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네. 이거를 만약에 차기 야권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걸 안 한다. 그럼 바보예요. 왜냐? 이건 의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식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야. 대통령으로 처잡아 앉아 있으면서 핫바지로 처잡아 앉아 있기 싫으면 해야 돼.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일정한 긴장을 유지를 해야 대통령 일을 할 거 아니오. 그러려면 박 대통령 풀어야 된다고. 네. 이 탄핵 문제도 풀어버려야 돼. 네. 그래서 이게 나는 차기의 야권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특별히 숭고하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직을 네.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풀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저기 조중동과 국민의힘 108명에 볼모돼 가지고 문희만 대통령 하다 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문희만 대통령만 하면은 몸 성할 것 같냐? 아니야. 일 꼬이면 다 뒤집어 씌워서 죽여. 네. 무슨 말인지 알죠? 핫바지, 그러니까 바지 대통령 해도 마지막에 독박 쓰고 가요. 왜냐면 요동치니까 정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에 만약에 야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본인이 그걸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는데 투쟁을 하지 않으면은 죽는 자리예요. 당선 후에. 네네. 근데 투쟁을 하는 첫 고리는 박 대통령 석방이야. 석방 재심. 그 다음에 헌재의 그 대통령직에 대한 그 파면 이것이 재심될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법리가 많더라고. 그건 재심 사항이 아니다. 혹은 재심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재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형사 문제는 재심해야 되고요. 그것에 선행해서 가급적이면 검찰에서 재수사해야 돼요. 이 전체 과정을. 그래서 그 제가 일단 주필님 그때 이제 우리 탄핵 다이제스트 만들었을 때처럼 지금 부족하나 뭐 어쨌든 이걸 해서 우리들이 알릴 수 있는 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게 일단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법조인들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그 다음엔 이제 또 무슨 투쟁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작년 12월 16일 날 저희가 이제 그 도심 집회 금지 그다음에 인원 제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데서 저희가 유종환 변호사님과 함께 위헌 소송을 냈는데 원래는 그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12월 말쯤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위헌 소송을 하려고 했더니 결국 위헌 소송의 주체가 이제 그 피해자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마스크 착용을 강제 당함으로써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광고도 내고 해가지고 그 당사자를 찾아서 우리 어떤 피해요? 이제 마스크를 오랫동안 장기 착용을 함으로써 천식이 왔다고 의사가 진단서 끊어준 거예요. 마스크 착용에 의해서 천식이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마스크가 이제 폴리에틸렌 그 섬유잖아. 거기에 대한 알러지구나. 아,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천식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이제 찾아서 지금 김우경 이제 어쨌든 변호사가 외국에 있는데 그때 써놨던 그 소장에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조금 더 또 5개월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이제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6월 30일인가 아 헷갈린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접수를 하고요. 예, 접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그 정보 공개 청구에 하면 우리는 백신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본인들의 이제 회신 내용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경찰과 군인, 소방 공무원, 그다음 필수 인력에 대한 말은 강제라고 하지 않죠. 뭐 지장 찍어, 도장 찍어 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조직의 체계상 야 이걸 해야 된다고 위에서 누르면 그러니까 안 맞고 싶은 사람이 맞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들 맞기 싫은데도 어쨌든 조직의 구조상 맞았고 이번에 특히 고3 학생들 수능을 보려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교사들도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국은 본인들의 말과 다르게 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콘서트장 가갖고 그 빽빽하게 들어서고 뭘 해도
지금 이번에 콘서트나 이런 데서는 4,000명까지인가를 그 들어갈 수 있게끔 뭐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실에 한 뭐 30명 해갖고 앞뒤 간격 좌우 쫙 해가지고 그 시험을 보는데 거기 그것 때문에 지금 특히 혈전인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 모세혈관. 그거는 이래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혈전, 그러니까 블라드 클라트를 생기게 하는 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존슨앤존슨 방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DNA 트로이 목마 방식이 그런데 생기는 사람들은 20세에서 50세 사이 여성 그리고 네. 평소에 혈소판 부족 네. 현상이 있는 분.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랑 존슨앤존슨은 오히려 청소년한테는 안전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킨 경우가 이게 그 mRNA 방식인 파이자가 그래요. 청소년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해서는 몸이 워낙 건강하니까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조심한다고 그거를. 네, 그래서 백신 투여를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 경찰 5월 16일 날 이제 경찰 그러니까 원래 6월 달에 맞기로 했던 경찰 백신을 4월 달로 앞당겨서 덜 앞당겨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맞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 본청과 서울 경찰청에 가서도 왜 백신을 강제하느냐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5월 16일 날 돌아가신 전라도 광주에 있는 뭐 50대 건강했던 그리고 종합 검진도 몇 달 전에 받았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약 500명 지금 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간 약 500여 명이 백신을 맞고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 나머지는 인과관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서 얘기하는 경찰 당신들도 인과관계를 못 박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우리가 그 보상금 받으려고 내 부모 형제 배를 가를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그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택은 당연하죠.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가 전달이 미흡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맞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복지부나 보건 당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있잖아요. 신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맞으라니까 뭐 부작용이 있어도 뭐 얼마 없겠지 이러고 맞을 텐데 근데 막상 맞고 나서 중증이든 뭐든 이런 그 부작용 후유증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처를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그 사망자들이 거의 대부분 기저질병자들일 거예요. 네네. 외국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져. 네네. 그러니까 워낙 취약하신 분들이야. 네. 뭐 연세가 90, 네. 뭐 95, 89, 87, 네. 거기다가 뭐 심장병, 뭐 아니면은 콩팥, 뭐 이런 아주 취약한, 왜냐면 취약자들한테 먼저 났다고 이걸. 네네. 근데 전체 사망자 패턴을 보면 확실히 백신 맞고 나서 전체 사망자는 급감했어요. 지금 미국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네네. 미국이 한참 죽을 때 하루에 3,000명까지 죽었었거든요. 네. 지금 100명 뗄걸? 우리도 하루에 한 명에서 한 서너 명대예요 지금. 굉장히 줄었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 이틀 전에 4,400명이 감염됐는데 23명이 죽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이러면 그 취약층이 먼저 맞았기 때문에 네.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옛날에는 사망률이 2% 3%거든요. 네네. 한국이 2%쯤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감염자의 2%가 죽었다고 한국이. 근데 지금 711명이 감염됐는데 2명 죽었거든. 이게 하루 가지고는 몰라. 네. 이게 사실은 비과학적인 방식인데 네네. 패턴은 그러니까 매일 그럼 700명 중에 2명이면 0.3%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망률이 5분의 1 내지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이 네. 원래 사망률이 낮았다고. 네네네.
한 2%쯤으로 낮았는데 네. 이게 0.3%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뭐 0.3%, 0.4%, 0.5% 이래 요새 그러니까 1,000명 걸리면 네. 감염되면 3명 죽는다는 네. 거야. 이게 백신 후의 현상이야. 네. 그거는 못 부정해요. 네. 거기까지는 맞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백신의 부작용이 간혹 나타나는데 네. 뭐 100만 그러니까 숨지는 사람들 보면 100만 도즈에 한 명이래요. 그 이상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정확하게 이게 백신이다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는 조금 이제 관점이 그렇고 아까 이제 그 경찰의 사실상의 의무적인 접종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퍼스트 리스판던트라 그래서 그러니까 일선 대응자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과의 접촉이 네. 많은 사람들. 이 일선 대응자들의 경우에 미국에서도 거의 사실상 의무적이에요. 텍사스에서 그 어느 병원에서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다 해고시켰지. 네. 거기는 아예 해고시켰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일선 대응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염이 되면 자기한테 진료받으러 온 사람들을 다 감염시키잖아. 네. 그래서 이 백신을 제일 처음에 놓은 그 집단이 의사, 간호사, 뭐 응급요원, 경찰, 그리고 이제 그 건강상의 취약자들, 고령자나 거기가 제일 먼저 났다고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그 점에선 반대를 안 해. 아니, 저는 그래서 저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이 자들이 지금 그 코로나로 사망했을 당시 이제 작년 처음에는 이제 그 코로나 사망자의 기저질환이 이제 쭉 나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그 코로나 걸렸는데 이 사람은 어떤 기저질환이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 위배가 될 소지가 있다 해서 일절 이제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다 없다가 지금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코로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백신 사망자가 아니라 기저질환 사망자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쪽도 저기선 통계적으로는 기저질환자를 밝혀야 된다라는 거지. 네, 누가 그러니까, 무슨 기저질환인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 그래야 통계적으로 그래야지. 근데 코로나 독재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안 밝히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포인트를 공격해야 돼요. 지금 방금 말한 네, 그 포인트. 네. 그다음에 또 무슨 포인트 공격해야 되냐면 아니 중국 백신도 격리 면제를 시켜준다는 거 아니야. 미친 짓이지. 그러니까요. 중국 백신이 선진국 가서 단 한 군데라도 선진국 기준의 그 안전성 검사, 효과성 검사 테스트 통과한 거 있나? 내가 알기로는 없거든. 유럽에서도 통과하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통과 안 했어요. 그 한국서 그 인정해줘? 아예 나이지리아 백신 인정해주지 그래. 나이지리아의 그 부두 정글에서 애 목 잘라서 재물 보내는 그 부두 주술사가 만든 백신 그거 인정해 주시오. 문재인 각하.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걸 공격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 왜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주필님 저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거든요. 길거리 다니고 뭐 할 때 지금 법 없이 살아? 예. 그래서 가면 날 이상하게 쳐다보면 사람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완전 세뇌가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주필님 말했던 일선의 그 사람을 응대하는 네. 그룹에 대한 그 백신을 맞는 것에서 이제 반대하지 않아요. 저도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공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마 전에 우체국을 갔더니 지금 그 우체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빨리 백신 맞으라고 또 그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각 초등학교 선생들 이번에 고3 뭐 교사들 공기업들 이렇게 쭉 가다가 얼마 전에 정세균이가 그 백신 여권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얘네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문씨 일가가 아니죠. 문씨 집단이. 집단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요 정도만
맞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우백이든 뭐든 우리가 한번 맞춰볼까 마음 먹었을 때, 자, 백신 안 맞은 사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공공기관 출입을 금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할 수 있는 게 소송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이 100%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00%. 그때는 싸우자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 퍼스트 리스폰던트들,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 많이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들 백신 맞는 거는 그건 뭐 난 불만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저는 문 씨를 까는 입장이다 보니 이런 소재가 있으면 잘 됐다 해가지고 잘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백신 사망자는 기절이라 안 밝히고, 네, 코로나 사망자는 기저질환 안 밝힌다. 사실은 기저질환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사망하신 어르신들의 평균 나이가 사망자가 78세인가 80세인가 그래요.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코로나? 예. 코로나 사망자의 평균 연세가 78.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이제 집중적 공격을 받아서 이게 뭐 더 확 이렇게 급격히 상황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음을 이제 이해는 하지만 얘네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내면 이거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마찬가지고 이게 호흡기에 어떤 약한 사람들은 이걸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뭐 또 다른 쪽에 뭐 약한 사람들은 통계가 약한 사람들은 이게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병을 하는구나. 이래서 통계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누군가의 그걸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쉬쉬. 아니 사실 이게 코로나로 죽었는지도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거는 아마 해외 의학 논문에 많이 있을 거예요. 해외 의학 논문에.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자의 데모그래피지. 연령, 성별, 기저질환. 그러면 분포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400만 명이 넘거든. 네. 그러니까 보고된 네. 것만 400만 84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자는 2억이고, 네네. 예, 2억이고 보고된 게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런 데모그래피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몇 세. 근데 한국인은 또 특이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깔끔해 갖고 식생활도 좋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한국적 데모그래피 통계가 있다고요. 인구 구성비 통계가.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해야겠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주필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우리 호국단이 작년 1월 29일부터 우리가 그 사랑차 앞에서 그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전면으로 금지하라부터 해서 저희가 이게 진짜 큰 전염병인 줄 알고 온갖 호들갑을 뜨는 게 저였습니다. 예. 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은경이가 작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3,000명이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작년 2월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 간 죽은 사람이 지금 2,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6개월 가까이 죽은 사람이.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국민들 갖다 이렇게 진짜 정치 방역에 적당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거기에 뭐 일부 찬성하고 일부 반대하는데 이게 전염률이 저거보다 심해요. 독감보다 한 그 RO라 그래. RO 계수가 높아요. 그리고 악화되면 이게 중환자실에 가야 돼. 네. 그런데 중환자실은 그러니까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 ICU의 숫자는 대한민국에 정해져 있어.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독감같이 내버려두면 된다. 그건 또 아니야. 그렇죠. 그건 아니야.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전 국민의 예를 들어서 한 40%, 30% 뭐 이 정도가 특히 그 퍼스트 리스폰던트 그러니까 대민 접촉이 많은 사람들 또 건강 취약자들이 끝내고 나면 백신을 끝내고 나면 상당히 많이 풀어놔줘도 돼요. 네. 가면 뭐 하루에 2,000명씩 발생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쯤은 많이 풀어놔도 돼. 예. 이제 풀기 그러니까 시작해도 돼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방역이냐면 직계 가족도 4인 이상 못 모이게 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 아는 사람은. 그런데 식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일부러 나중에 이거 법적 우리가 위헌 소송 내고 뭘 한다고 제가 어디 가면 다 영상을 찍어 놓는데 우리가 면적 대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평이면 평소에 뭐 한 명이 들어가든 두 명이 들어가든 이 면적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빽빽하게 있는데 아는 사람은 4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역을 해 나가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저는 이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에는 이게 결국 문재인이가 이거 잘 됐다. 이번 그럼 기회에 코로나 독재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번 그럼. 기회에 이게 대한민국의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모이는 거를 우리가 통제를 해보자. 야, 해보니까 국민들이 말을 잘 듣네? 야, 이거 좀 더 좀 해봐봐.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 방역에 동참했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정말 잘 지나가는 길거리 한번 보세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나 같은 대머리 새끼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정도에 됐으면 이제 풀어줘도 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얘네들이 은혜를 베푸듯이 그래 나의 너그러움으로 니네들에게 자유를 주마 이럴 거라고 제가 우리 단원들하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딱 그러면 그 꼴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월선 원전 문제 가지고도 지금 또 저기 고소고발 하셨죠? 네, 이날 제가 조금 뭐 이래저래 했었는데 7월 1일 날 이제 그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월성 1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산자부 해가지고 뭐 갑자기 삭제했던 그 사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최재형 감사. 예. 아마 감사원장. 께서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이제 그때 당시 한수원에 있었던 정재훈을 비롯해서 예전에 있었던 전 이제 장관 그 당관 이제 백운교 얘네들을 저희가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정식 재판 근데 이제 불구속이에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옥 많이 가야 돼, 걔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기본적으로 실무진까지 저는 고발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저는 고발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 그래야 이게 일벌 100개가 되듯이 두 번 다시는 위에서 시키면 시킨다고 불합리한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을 어쨌든 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어쨌든 정식 재판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하나 이제 그 민노총에도 이번에 제가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이번에 그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좀 올렸어요. 예.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식 재판으로 가는데 그게 우리 저기 오 단장님이 고발한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제일 먼저 고발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인지수사가 들어갔죠. 이제 그 감사 그게 예 그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야?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간에 원인은 모르겠는데 까마귀 날자 배는 떨어졌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있어 타이밍 해갖고 빨리 고발을 해야.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 가지고 잠깐 정리를 드리면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은 뭐냐? 문재인이 그걸 노림수로 알고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워낙 중국을 잘 섬기니까 대한민국 원전 산업계를 작사를 내니까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5개 분야에서 세계 최고예요.